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3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32강입니다. 오늘 15경기 2국 윤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대륜고 대 경신고의 대결입니다. 1국 대구 대련고가 좀 가져갔었어야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구 대련고 그 1국 초반과 중반까지는 상당히 그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좀 유리하게 이끌었었는데 후반 들어서 계속 그 실수가 나오면서 역시 그 첫 출전에 대한 좀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역전패를 당한 것이 상당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2국은 다를 수 있을까요? 먼저 대회 개요와 함께 대진표 보고 오시죠. 네, 총 32개 팀이 참가하는 제13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각 팀의 2명의 선수가 2번 출전 가능합니다. 네, 대회는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되고요. 1국은 3인 1레이 바둑, 2국은 2대2 연기 바둑, 1대1이 되었을 경우 3국 3인 1레이 바둑으로 승리팀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우승 상금은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 8강 진출팀까지 상금이 있습니다. 자, 이제 15경기 2국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구 대륜고와 경신고의 대결, 이제 연기대국으로 펼쳐지겠습니다. 네, 뭐 대구 대련고로서는 이제 1국을 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신고에서 에이스들을 2국에 배치시켰을 거란 말이죠. 네, 사실 그 대구 대련고는 그게 문제예요. 네. 일단 대구 대련고가 1국에서 좀 그 최강의 조합으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신고는 좀 이직급 선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국을 패했다는 점이고요. 특히 2국에서는 경신고에서는 역시 최강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임동균 선수와 김경현 선수가 출전한다는 것이 대구 대련고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대륜고 1국을 아깝게 놓쳤는데요. 2국에서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32강 15경기 2국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13기 예스24배 고교동문전 32강 15번째 경기 2국. 자, 2국 이제 4명의 선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대구 대륜고등학교의 김시욱, 남영우 선수입니다. 네, 김시욱 선수는 이제 기풍이 전투형이고요. 그리고 재경 경북고교 단체전에서 우승을 2회 차지한 강자입니다. 그리고 남영우 선수는 이제 인터넷 기록이 7단이라고 하는데 독학으로 또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실력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좀 독특한 스타일을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신고등학교의 임동균 선수, 김경현 선수인데요. 연기대국의 북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강의 페어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역시 두 선수 모두 그 아마대회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김경현 선수는 이제 86년 아마 또 10강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임동균 선수는 제1회 지송배 우승을 차지한 아마 강자들이죠. 전국구 2명의 선수들이 이렇게 뭉친 건데요. 과연 대구 대륜고에서 2국 잘 상대할 수 있을지. 각 팀에 25분 주어집니다. 1국에서는 대구 대륜고가 타임아웃제를 의식한 나머지 너무 속기로 일관을 했었는데요. 2국국 다른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교동문전에서는 좀 시간 안배를 잘못하게 되면 종반에 또 시간 때문에 좀 고전하거나 아니면 뭐 페널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시간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간 안배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구 대련고는 1국에서 너무 빠른 진행을 하게 되면서 좀 실수가 후반에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뭐 바둑이 불리하거나 좀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좀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좀 실수를 줄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역시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경신고의 이제 김경현 선수와 임동균 선수의 이 페어조. 어느 팀의 페어조와 대결하더라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정말 최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페어조인데요. 과연 이제 대구 대련고의 김시욱 선수와 남영우 선수가 과연 얼마만큼 호흡이 잘 맞을지. 사실 이 평소에 이 페어 대국을
자주 두지는 않거든요. 네. 이 고교 동문전에만 있는 이 페어 대국이기 때문에 과연 김시욱 선수와 남영 선수가 얼마만큼 호흡이 잘 맞을지 그리고 이 대회를 앞두고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13기에서 대구 대륜고가 첫 출전이라고는 하지만 시청자로서 고교 동문전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김경현 선수와 임동균 선수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렇죠. 뭐 김경현 선수와 임동균 선수 하면은 뭐 아마바둑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좀 뭐 그동안 뭐 대단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초반 몇 수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 대령고에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어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102곳 날일자를 했는데 네. 이곳은 늘었어야죠. 왜 그러냐면 이 날일자는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일자는 흑에게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 흑의 형태가 상당히 두터운 모양이 돼요. 근데 이곳을 날일자 하지 않고 늘게 되면 백이 중앙으로 진출도 하지만 흑의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백은 좀 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도 유리해질 수가 있고 또 흑도 약점이 남기 때문에 갈수가 필요한 곳이거든요. 네. 지금 이 백의 행만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이 이곳에 한 수 더 갈수를 하게 된다면 백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흑이 갈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경신고의 착수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더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다시 대국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동문전에서는 이제 특히 페어 대국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대국을 재개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과적으로 백이 그 날일자를 하고 또 늘었기 때문에 역시 백이 좀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백이 조금 당한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흑이 하나 붙여서 지금 귀 쪽에 백이 안형을 빼앗으면서 흑도 안정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 공격을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어서 역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공격을 할 때는 항상 상대의 반격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기보다는 지금 경신고 쪽에서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의 날일자는 상당히 기분 좋은 자리예요. 하지만 교환이 되면서 백도 끊길 수 있는 약점 남았습니다. 네. 백이 다 연결하기에는 발이 느리겠죠. 글쎄요, 백도 지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이 이곳을 지키지 않게 되면 흑이 이곳을 치받고요. 예, 이곳을 차단해서 백 두 점이 크게 잡히게 됩니다. 뭐 이것도 실리로 10집 이상 되는 곳이기 때문에 큰 곳이긴 하지만 역시 지금 초반이고 지금 큰 곳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도 지켜두는 것은 좀 발이 느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지금 대구 대령고 지금 손을 뺐습니다. 사실 그 대구 대령고 팀이 이번이 첫 출전이긴 하지만 상당히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뭐 1국에서도 초반과 중반 상당히 그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1국에 유리했던 바둑을 지금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 안정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흑은 잊지 않고 뚫었는데요. 이 정석 선택은 어떨까요? 지금은 흑은 선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귀의 실리보다는 이 변 쪽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진행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흑이 이제 이거 단수 치게 되면 이 우변에서 흑이 상당한 실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곳에 두터움이 있고
백이 이곳에 약한 돌이 있기 때문에 흑은 계속해서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두터움이 있다면 더더욱 흑이 공격하기가 좀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은 좀 뭐 일관된 작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백이 또 실수가 나왔네요. 땄죠. 예, 이곳은 백이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만히 늘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요, 백이 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흑이 붙이니까 백이 이곳을 잡은 것과 환원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런 만큼 이 교환을 당한 만큼 백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네, 지금 흑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글쎄 뭐 경신보 쪽에서도 지금 중앙 쪽 백에 대한 공격을 뭐 서둘러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질 않고 지금 큰 자리를 먼저 선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백이 굿잔수도 네. 좋은 자리죠. 백의 안정도 기하면서 흑의 모양을 지우는 일석이조의 의미가 있는 수입니다. 타이밍인가요? 지금은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 교환을 하는 것은 좀 아까운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없을 때는 흑이 이런 식의 붙여서 백을 괴롭히는 수가 있는데 이곳에 돌이 있다면 이 교환을 흑이 아낄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네. 예. 바로 치받았다는 건 지금 잡겠다는 얘기죠. 잡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잡지 않을 거라면 이 네. 교환은 자칫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둬서 두 점을 잡고 이 흑에 대한 안정을 확실히 해놓고요. 그리고 차후에 백에 대한 공격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흑은 우변을 받는 대신 우상과의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백은 이제 이 분위기를 조금 바꾸고 싶다면 하변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큰 자리가 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하변이고요. 지금 네. 얘기하셨던 하변이고 또 하나는 이 좌변입니다. 이 두 곳인데 지금 이 하변을 갈라치고요. 흑이 뭐 뛰어나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중앙으로 진출을 해놓게 되면 지금 이 흑에 대한 공격도 노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곳을 백이 움직여 나오게 되면 두터웠던 이 흑돌들이 오히려 백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변 쪽 갈라치는 수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뭐 이 좌상기 쪽 흑이 3-3 침입을 해서 이곳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흑이 약한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 좌변 쪽 네. 백이 침입하는 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곳 백이 갈라쳐서 양분을 해놓게 되면 흑의 약한 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흑도 뭐 이쪽을 띄워둔다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곳에서 선수를 잡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백이 재미있는 모양으로 정리를 합니다. 네. 실리로는 흑이 상당한 이득을 받습니다. 들어가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곳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흑이 과연 여기서 어떻게 수습하느냐. 여기서 흑이 뭐 수습만 잘 한다면은 실리로는 흑이 앞서 있고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곳을 갈라쳐서 흑을 좀 괴롭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흑 두 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 두 점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백이 중앙으로 돌이 오게 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곳이죠. 이 두 점이 움직이는 수가 남아 있고 그리고 백돌이 이 하변 쪽 처리 과정에서 중앙으로 또 오게 된다면 이 좌변 쪽 처리가 어떻게 될지 네. 이미 세 가지가 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흑은 기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젖혀버립니다. 상당히 지금 강공을 피고 네. 있는데요. 사실 백이 갈라쳐 오게 되면 약한 돌이 있는 흑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으로 뛰어나가서 수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신고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하변 쪽 갈라쳐간
백안점도 그렇게 강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돌을 이용해서 좀 수습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보니까 좀 괜찮은 전략으로 보여요. 아, 그것은 호구 쳐야죠. 호구가 좀 탄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흙이 뭐 이런 식의 제압을 하게 된다면, 이거 좀 과한 거 아닐까요? 흙이 그렇게까지 안 둬도 네. 될 것 같은데, 뭐 물러서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흙도 위험 부담이 있어요. 백이 호구를 치고 밀어가게 되면 이 한점 움직이는 수와 이곳 움직이는 두 곳이 맞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흙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죠. 기세상 늘어야 하는데요. 느는 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두고 아마 백이 이곳을 잇게 된다면 이것을 돌려칠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봉쇄되면서 오히려 백이 제압되나요? 예.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이 한 칸을 띄어서 우변은 백에게 제압이 되겠지만 하변은 백돌이 잡혔거든요. 뭐 이런 것을 두더라도 흙이 먹여치고 단수치고 젖혀가게 되면 네. 하변 백은 잡힙니다. 이제 바꿔치기가 되는데 뭐 이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수 쳤어요? 그냥 단수보다는 이곳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곳이 깔끔합니다. 흙이 투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왜냐하면 네. 이 밀어가는 수가 선수예요. 왜냐하면 백이 이쪽을 뒀을 때는 흙이 단수치고 한 번 더 단수치고 이어서 백이 잡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백이 이곳 갈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수를 해야 되는데 흙이 젖혀가게 된다면 백이 봉쇄가 돼서 이것도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는 실수예요. 이 바둑 끝날 것 이거 같습니다. 바로 잡히죠? 단수 치고 있게 되면 백이 잡혀요. 지금 대구 대령고에 봤습니다. 큰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백이 젖힌 수가 우변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바둑이 단명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백이 네. 너무 큰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돌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근처 둘러싸고 있는 돌들이 백돌이 다 무색해지기 때문에 결정적입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네, 좀 너무 큰 손해를 봤는데요. 김경현 선수는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반쯤 뒤로 갔어요. 예, 그만큼 이제 여유가 생겼다는 네. 거죠. 예. 근데 좀 어려운 술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하변이 잡히게 된다면 우변을 백이 잡더라도 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대구 대령고 쪽에서는 좀 버틴 것 같은데, 근데 그 젖혀간 수는 지금 실전처럼 돼서 백이 잡히기 때문에 무리수였습니다. 이제 중앙과의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둘맛이 안 나죠. 너무 큰 손실을 네. 봤는데요. 그리고 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백이 좀 불리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우변에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공배로 연결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할 아프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백이 하변 쪽 침입해서 뭔가 변화를 구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이 변화 과정에서 백이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형세는 흙이 좀 많이 우세할 것 같거든요. 집을 한번 세보면요. 이곳이 12, 13, 이곳이 20집 정도 나네요. 네. 이 형태가 20집. 그리고 이곳이 10집이고요. 그러면 30집. 37, 백이 덤까지 한 45집 납니다. 그래서 이제 흙집을 세봐야 되는데 흙집이 이곳이 8, 10, 20, 25, 27, 30, 40, 42, 43. 백이 아까 덤까지 네, 5. 45이었죠. 근데 지금 이 우변과 이곳만 하더라도 45집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덤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흙이 이곳이 12집,
이곳이 18집. 지금 반면으로 15집은 흙이 확실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약한 돌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백이 집이 부족하더라도 상대방의 약한 돌이 있다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지금은 집 차이도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흙보다는 백이 더 약한 돌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역시 우변 쪽의 손실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 대련고의 두 선수가 지금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점은 지금 변화가 그러니까 좀 역전을 할 수 있는 좀 변화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버티면 기회가 한 번은 와야 하는데 그렇죠. 그럴 곳이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런 진행이라면 오히려 차이가 점점 더 좀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집 계산했던 거에 비해서 이 상변 쪽 백 모양이 조금씩 더 축소가 되면서 네, 집이 눌렸네요. 줄어들고 있고요. 네. 반면에 흙집은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임동균 선수와 김경현 선수 정말 뭐 백전노장이죠. 상당히 좀 노련하게 지금 반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구 대련고는 좀 아쉬운 점이 오늘 이 베스트 멤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강자들 몇 분도 나오긴 했지만 네. 지금 나오지 못한 지금 강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다 나오게 된다면 대구 대련고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좀 강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대구 대련고는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 자신의 강점들을 그리고 특히 그 1국의 아쉬움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만약 1국을 승리했다면 그 이 2국의 흐름도 지금과는 또 다르게 바뀔 수가 있고요. 네. 그렇죠. 전체적인 뭐 선수들의 그 심리적인 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크게 미칠 수가 있는데 1국을 역전패 당하면서 지금 선수들이 좀 더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사실 상당히 그 우세했던 바둑이고 이 바둑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바둑을 역전을 당하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예. 근데 아마도 지금 네. 대구 대련고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검토실에 있던 누구나 이 바둑은 우리가 1국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바둑을 역전을 당했거든요. 네. 그 충격은 상당히 클 수가 있겠죠. 경험이 없을수록 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지거나 기세를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신고의 임동균, 김경현 이 페어조가 정말 최강의 페어조입니다. 너무 막강하네요. 너무 강해요. 네. 사실 이 우변 쪽 그 착각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 대련고의 김시욱 선수와 남영 선수가 좀 불리한 흐름이긴 했지만 네. 잘 두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착각을 일으켰다는 점은 좀 아쉬움으로 또 남습니다. 흙의 마무리가 깔끔합니다. 지금 이 중앙 백 전체가 지금 봉쇄가 됐기 때문에 이 백 전체의 사활도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이 중앙 속에서 이제 안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 백돌이 잡히진 않겠지만 결국 선수를 흙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쪽 날일자나 이런 식으로 씌워서 백을 공격을 하게 된다면 네. 백이 이 두 점이나 이 두 점 어느 한쪽은 또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깝깝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 대령고가 이번이 그 첫 출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선을 출전해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까지 진출했는데 사실 그 예선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이 팀들이 모두 거의 평준화가 돼가지고 네. 사실 이렇게 매년 본선에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전에 본선에 진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구 대령고의 실력이 좀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대구 대령고로서는 좀 주전 선수 몇 명이 빠진 것과 네. 그리고 정말 경신고 하면은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당히 강팀을 만났다는 것은 대구 대령고로서는 굉장히 좀 불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동안 대구 대련고는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출전이긴 하지만 네. 저는 우승할 실력을 갖추고 나오기 위해서 네. 좀 출전을 좀 미뤘다. 그 얘기를 할 만큼 네. 정말 그 대국전에는 대구 대령고 선수들이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러나 막상 그러니까 이 대국을 시작하니까 대구 대령고 선수들이 첫 출전이다 보니까 긴장들을 좀 하신 것 같고요. 힘이 많이 들어간 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실력 발휘를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흑금 하변에서 중앙까지 흘러나온 백돌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잡으려면 잡을 수 있을까요? 백이 한번 손을 빼긴 했거든요. 지금 이제 흑이 네. 잡으러 가려면 하변을 가야겠죠. 이 치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곳은 반집이 나게 됩니다. 백이 후수 한 집을 낼 수 있고요. 그렇죠. 이곳은 반집이고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선수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두고 집이 안 나는데요. 이것도 반집이거든요. 양쪽 모두 후수 한 집이 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네. 선수 한 집이 나야지만 이곳 반집이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곳은 이곳 반집과 이곳 반집이 있기 때문에 흑이 잡으러 가려고 한다면 백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흑이 치중을 했고요. 근데 흑이 지금 잡으러 가지 않고 지금 손을 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백은 살아두어야 됩니다. 지금 흑이 이곳 두게 되면 백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 찔러놓고 이곳 두면 백이 잡혔습니다. 이곳 반집, 이곳 반집. 백이 한 번에 동시에 두 곳을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사실 흑이 바둑이 불리했다면 바로 잡으러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둑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둑이 불리한 대구 대령고 선수들은 뭐 살아야 되긴 하지만 계속 버티고 있고 어쩌면 던질 자리를 또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잡아와 줬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개인전이라면 쉽게 졌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데 진작에 던졌겠죠. 이런 단체전 네. 같은 경우 특히 1국을 패해서 만약 이 페어 대국마저 패하게 된다면 결국 팀의 패배로 직결되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이 패배를 시인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칼을 뽑습니까? 흑이 찔러 갔다는 것은 잡으러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이쪽 그러니까 찝게 되면 이 두 곳이 맞보기예요. 이곳과 이곳. 네, 맞보기로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잡으러 가고 있다가 임동준 선수가 오더를 내린 거죠. 찔러가면서. 그렇죠. 끝내자 뭐 네. 이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두 선수는 이제 이 페어제로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 의중이라든가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딱 찔렀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죠. 잡으러 가자. 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바로 잡으러 가지 않고 다음 결정을 또 상대에게 또 넘깁니다.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 수로 인해서 백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하변 쪽은 이제 백이 한 칸을 띄고 찝게 되더라도 흙이 찌르게 되면 연결이 안 됩니다. 대구 대륜고 이제는 이 판을 놓아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뭐 해볼 데가 없고요. 지금 백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백이 여기저기 집 모양은 많은데요. 다 옥집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 백이 둔 곳이 집이 나는 곳은 아니었어요. 네. 뭐 흙이 한 수 더 두지 않더라도 네. 백이 여전히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 지금 흙이 단수쳐서 더 확실하게 좀 잡힌 것 같네요. 만약에 1국을 대구 대륜고가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3국 가면 경신고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지금 경신고는 이제 1국에 네. 역시 팀의 그 에이스 조합인 임동균, 김병현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아꼈죠. 그렇죠. 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2국 페어와 그리고 3국에 출전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임동균 선수와 김병현 선수가 같이 3국에 출전하게 된다면 뭐 대구 대륜고도 만만치는 않겠지만 역시 뭐 전력 면에서는 경신고가 좀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뭐 1국을 대구 대륜고가 승리했다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2국도 흐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김경현 선수는 이제 좀 따분한가 봅니다. 지금 대마가 잡혔기 네, 때문에 너무 예. 승부가 결정이 돼서요. 근데 사실 좀 이해는 돼요. 저는 대구 대륜고 선수들이 그리고 뭐 이 대국을 위해서 멀리 또 대구에서 또 세 분이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멀리서 올라오셨고 그리고 또 첫 출전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감. 예. 사실 뭐 준비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은데 1국을 아쉽게 패한 점도 있고요. 예, 여러모로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수들 말고도 이 검토실이 오늘 좀 많았잖아요. 대구 네. 대륜고에서 대거 운집을 한 것 같던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해설을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팀들이 네. 동문회에서 이제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오늘 대륜고 응원단이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네. 오히려 그런 점들이 또 이 대륜고 선수들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설마 개가를 갈까요? 이 돌을 거두는 것도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안 해봤으면 이 돌을 거둔다는 거, 포기 선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쉬움이 크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 고교 동문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번에 탈락하게 되면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 끔찍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16강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제 차기 대회 시드를 확보할 수 있는데 32강전에서 패하게 된다면 또 예선전부터 출전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힘든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뭐 끝까지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허투루 넘어가 주질 않네요. 네,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그 한 사람이 두는 것이 아니라 페어 대국이다 보니까 이게 한 팀에서 2명씩 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누가 이제 주장이 좀 바둑은 좀 이제 더 이상 두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패배를 또 신하는 경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구 대련고에서 두 선수가 서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럴 때가 참 관전자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예, 차이는 좀 많이 벌어져 있고 또 대구 대련고로서는 이 바둑을 패하게 된다면 또 팀의 패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쉽게 패배를 또 신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흙을 양분시킬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네. 지금 흙이 네. 뭐 이곳을 지금 배기 둔 곳을 지금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두 점은 잡을 수가 있는데 자칫 이 좌변 쪽에서 좀 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돌을 거두기에는 너무 아쉽고 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두 개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네. 해볼 데가 없어요. 특히 지금 중앙 쪽 백돌이 지금 다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집 차이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백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더라도 지금 해볼 데가 지금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는 돌을 거두는 것이 어떻냐고 그렇죠. 물어봅니다. 뭐 지금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변에서 중앙까지 이어져 있는 백돌이 모두 다 잡혔습니다. 네, 지금 한 집밖에 나 있질 않죠. 네. 네, 지금 손으로 짚어가고 있는 우변이 워낙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경신고의 임동균 선수와 김경현 선수가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경험이 많은 경신고대 첫 출전한 대구 대륜고의 경기였는데요.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 네, 경신고 오늘 2대 0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15번째 진출팀이 됐습니다. 네, 대구 대륜고가 좀 이번 전력이 셌던 것 같은데요. 혹시 구간이 명관인가요? 경신고 강합니다. 네. 뭐 이번 대결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역시 대구 대륜고로서는 그 1국의 그 역전패를 당한 것이 상당히 그 아쉬움이 클 것 같고, 특히 대구 대륜고는 그 좀 팀의 그 강한 선수들이 좀 몇 명 나오지 못했던 점, 그런 점도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경신고가 그 1국의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저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역시 뭐 경신고는 상당히 좀 강한 전력으로서 역시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런 강팀임을 이번 대결로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고교동문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역시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신고가 15번째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자, 이제 32강은 마지막 경기만 남았는데요. 마지막 경기가 제일 빅매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2강 대진이 결정 나고 나서 네. 저는 이 대결이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네. 정기 우승팀인 경기고 그리고 또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강팀 대신고의 대결인데 네. 지금 2년 연속 정기 우승팀들이 1회전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징크스가 계속 이어질지 네.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자, 강팀끼리 만났습니다. 32강에서 16번째로 진출할 팀은 누가 될까요?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